1978년 지구 저궤도 위에서 벌어진 조용한 전쟁이 있었습니다. 총성은 없었지만 두 초강대국은 하늘 위에서 국력을 겨루고 있었습니다. 소련은 살류트 우주정거장에 사람을 보내고 미국은 제사용 우주왕복선이라는 전례 없는 도박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로켓 연기 속에 숨겨진 냉전의 또 다른 전장, 우주 경쟁의 가장 뜨거웠던 6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1978년 1월 10일 소유즈 27호가 발사됩니다. 블라디미르 자니베코프와 올레그 마카로프 두 우주비행사를 태운 이 우주선은 살류트 6호 우주정거장에 도킹했습니다. 당시 살류트 6호에는 이미 소유즈 26호의 승무원이 머물고 있었고 소유즈 27호 승무원은 이들과 우주선을 교환하고 귀환했습니다. 하나의 우주정거장에 두 대의 우주선이 동시에 접안하는 시대가 열린 것입니다. 열흘 뒤인 1월 20일 역사적인 우주선 하나가 올라갑니다. 프로그레스 1호, 인류 최초의 무인 보급 우주선입니다. 이전까지 우주정거장의 승무원은 자신들이 타고 온 우주선에 실린 물자에만 의존해야 했습니다. 프로그레스는 연료와 식량, 실험 장비를 자동으로 우주정거장까지 배달했고 임무를 마친 후 2월 7일 대기권에 재진입하며 소멸했습니다. 1978년 3월 2일 우주의 국경이 사라지기 시작합니다. 소유즈 28호에 탑승한 체코슬로바키아의 블라디미르 레메크는 미국인도 소련인도 아닌 최초의 우주비행사가 됩니다. 소련의 알렉세이 구바레프와 함께 약 8일간 비행한 이 임무는 인터코스모스 프로그램의 시작이었습니다. 우주는 더 이상 두 나라만의 영역이 아니게 된 것입니다. 같은 해 6월 15일 소유즈 29호가 살류트 6호를 향해 발사됩니다. 블라디미르 코발료노크와 알렉산드르 이반첸코프가 탑승했습니다. 이들은 무려 139일이라는 경이로운 기간을 우주에서 보내며 장기 체류의 새로운 기록을 세웁니다. 우주에서 인간의 신체가 얼마나 버틸 수 있는지 그 한계를 시험하는 대장정이었습니다. 6월 27일에는 소유즈 30호가 발사됩니다. 이번에는 폴란드의 미로스와프 헤르마세프스키가 소련의 표트르 클리무크와 함께 탑승했습니다. 약 8일간의 비행 동안 생물의학 실험이 수행되었고 폴란드는 자국민을 우주에 보낸 세 번째 나라가 되었습니다. 인터코스모스 프로그램을 통해 사회주의 동맹국들이 차례로 우주를 경험하고 있었습니다. 1978년 8월 8일 시선을 금성으로 돌려봅시다. 미국의 파이어니어 비너스 2호가 5개의 탐사체를 금성 대기권에 투하합니다. 이 탐사체들은 금성의 두꺼운 대기를 뚫고 하강하며 데이터를 수집했고 놀랍게도 일부는 착륙 후에도 신호를 보내왔습니다. 섭씨 400도가 넘는 지옥 같은 행성의 비밀이 조금씩 풀리기 시작한 순간이었습니다. 8월 26일 소유즈 31호가 발사됩니다. 동독의 지그문트 옌이 소련의 발레리 비코프스키와 함께 탑승하여 최초의 독일인 우주비행사가 됩니다. 약 8일간 살류트 6호에 머물며 지구 관측과 재료과학 실험을 수행한 이들은 이후 장기 체류 승무원의 소유즈 우주선을 교환하고 귀환했습니다. 1979년은 소련 우주 프로그램의 성숙기였습니다. 2월 25일 발사된 소유즈 32호에는 블라디미르 랴호프와 발레리 류민이 탑승하여 살류트 6호에서 175일간 체류합니다. 4월에는 불가리아 우주비행사를 태운 소유즈 33호가 도킹에 실패하는 위기도 있었지만 승무원은 무사히 귀환했습니다. 6월에 소유즈 34호는 무인으로 발사되어 원격 조종으로 도킹에 성공했습니다. 12월 16일 신세대 소유즈 T-1호가 무인으로 발사됩니다. T 시리즈는 기존 소유즈의 개량형으로 디지털 컴퓨터와 향상된 태양 전지판을 갖추고 있었습니다. 이 무인 시험 비행이 성공하면서 소련의 유인 우주 프로그램은 새로운 세대로 접어들 준비를 마쳤습니다. 1980년 4월 9일 소유즈 35호의 레오니드 포포프와 발레리 류민이 살류트 6호에 도착합니다. 류민은 전년도에 이미 175일을 보낸 베테랑이었는데 또다시 장기 미션에 나선 것입니다. 이들은 185일이라는 새로운 우주 체류 기록을 세우며
10월 11일 소유즈 37호를 타고 귀환합니다. 인간이 반년 넘게 우주에서 생존할 수 있음을 증명한 역사적인 비행이었습니다. 6월 5일에는 소유즈 T-2호가 유리 말리세프와 블라디미르 악쇼노프를 태우고 발사됩니다. 신형 소유즈 T 시리즈의 첫 유인 비행으로 약 4일간의 짧은 임무였지만 새로운 우주선의 시스템을 검증하는 핵심적인 시험이었습니다. 소련은 구형과 신형을 동시에 운용하며 기술적 전환을 착실히 진행해 나갔습니다. 1981년 3월 12일 소유즈 T-4호가 발사됩니다. 블라디미르 코발료노크와 빅토르 사비니흐가 살류트 6호에서 75일간 체류했으며 이들이 마지막 장기 체류 승무원이 됩니다. 3월 22일에는 소유즈 39호가 몽골 최초의 우주비행사 주그데르데미딘 구르라그차를 태우고 발사되었습니다. 인터코스모스의 우주 외교는 아시아까지 확장된 것입니다. 1981년 4월 12일 세계의 이목이 미국 플로리다로 쏠립니다. 스페이스 셔틀 컬럼비아호가 존 영과 로버트 크리펜을 태우고 역사적인 첫 비행에 나섭니다. 로켓처럼 발사되어 비행기처럼 착륙하는 재사용 우주선의 시대가 열린 것입니다. 2일 6시간의 비행을 마친 컬럼비아는 캘리포니아 에드워즈 공군기지에 무사히 착륙했습니다. 우주 운송의 패러다임이 완전히 바뀌는 순간이었습니다. 5월 14일에는 소유즈 40호가 루마니아의 두미트루 프루나리오를 태우고 살류트 6호에 도킹합니다. 이것은 살류트 6호에 대한 마지막 유인 임무였습니다. 하나의 시대가 저물고 있었지만 소련은 이미 후속 우주정거장 살류트 7호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11월 12일 컬럼비아호가 두 번째 비행에 나섭니다. STS-2는 조 앵글과 리처드 트룰리가 조종했으며 같은 우주선이 두 번 비행한 최초의 사례가 됩니다. 원래 5일 예정이었던 임무는 연료전지 고장으로 2일 6시간으로 단축되었지만 로보8 캐나다함의 첫 시험에는 성공했습니다. 1982년 3월 22일 컬럼비아호의 세 번째 비행인 STS-3가 진행됩니다. 잭 루스마와 고든 플러턴이 8일간 궤도에서 과학실험을 수행했습니다. 주목할 점은 착륙이었습니다. 에드워즈 기지 활주로가 비로 젖어 사상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뉴멕시코주 화이트샌즈에 착륙한 것입니다. 6월 24일 소유즈 T-6호가 살류트 7호를 향해 발사됩니다. 이 우주선에는 프랑스의 장리프 크레티eng이 탑승했습니다. 서유럽 최초의 우주비행사가 탄생한 순간입니다. 소련의 블라디미르 자니베코프, 알렉산드르 이반첸코프와 함께 약 8일간 우주에 머물며 프랑스가 제안한 과학실험들을 수행했습니다. 6월 27일에는 컬럼비아호의 네 번째이자 마지막 시험 비행 STS-4가 시작됩니다. 켄 매팅리와 헨리 하츠필드가 7일간 비행하며 최초의 상업용 실험을 궤도에서 수행했습니다. 7월 4일 미국 독립기념일에 맞춰 착륙한 것은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레이건 대통령이 착륙 현장에서 셔틀의 공식 운용 선언을 한 것입니다. 8월 19일 소유즈 T-7호가 역사를 씁니다. 스베틀라나 사비츠카야가 탑승하여 1963년 발렌티나 테레시코바 이후 19년 만에 여성 우주비행사가 다시 탄생합니다. 레오니드 포포프, 알렉산드르 세레브로프와 함께 약 8일간 살류트 7호에 체류하며 여성도 우주에서 완벽히 임무를 수행할 수 있음을 증명했습니다. 11월 11일 STS-5가 발사됩니다. 컬럼비아호의 첫 공식 운용 임무로 처음으로 4명의 승무원이 탑승했습니다. 벤스 브랜드, 로버트 오버마이어, 조셉 앨런, 윌리엄 르누아가 궤도에서 2기의 상업통신위성을 성공적으로 배치했습니다. 우주왕복선이 단순한 실험기체가 아닌 실질적 운송수단임을 입증한 비행이었습니다. 1983년 4월 4일 새로운 주역이 등장합니다. 두 번째 우주왕복선 챌린저호가 STS-6 임무로 처녀비행에 나선 것입니다. 폴 와이츠, 카롤 보브코, 스토리 머스그레이브, 도널드 피터슨 4명의 승무원이 5일간 비행했으며 셔틀 프로그램 최초의 선회 활동도 이루어졌습니다. 머스그레이브와 피터슨이
화물실에서 수행한 우주유영은 약 4시간에 달했습니다. 6월 18일 챌린저 호이 두 번째 비행 STS-7이 역사의 한 페이지를 장식합니다. 셀리 라이드가 미국 최초의 여성 우주비행사로 우주에 올랐습니다. 32살의 물리학자였던 그녀는 5명의 승무원과 함께 6일간 비행하며 2기의 통신위성을 배치했습니다. 미국도 소련에 이어 여성의 우주 진출이라는 문을 연 것입니다. 8월 30일 새벽 2시 32분 어둠을 가르며 챌린저호가 하늘로 솟아오릅니다. STS-8 셔틀 프로그램 최초의 야간 발사였습니다. 리처드 트룰리, 데니얼 브란덴스타인, 가이온 블루포드, 데일 가드너, 윌리엄 손턴 5명이 탑승했는데 그중 블루포드는 최초의 아프리카계 미국인 우주비행사였습니다. 6일간의 비행을 마친 뒤 역시 야간에 착륙하며 또 하나의 기록을 남겼습니다. 1978년부터 1983년까지 불과 6년 사이에 인류의 우주활동은 극적으로 변화했습니다. 소련은 살류트 우주정거장을 통해 장기 우주체류의 한계를 밀어붙였고 인터코스모스 프로그램으로 동맹국의 우주비행사들을 궤도로 보내며 우주 외교를 펼쳤습니다. 미국은 재사용 우주왕복선이라는 혁명적 개념을 현실로 만들었고 여성과 소수민족의 우주 진출이라는 시대적 변화도 이끌어냈습니다. 이 6년은 우주가 소수의 군인 조종사만의 영역에서 벗어나 과학자와 엔지니어, 그리고 다양한 국적과 성별의 사람들이 함께하는 공간으로 변모한 시기였습니다. 냉전의 경쟁이 역설적으로 인류 전체의 우주 접근성을 넓힌 것입니다. 오늘날 국제우주정거장에서 다국적 승무원이 함께 일하는 풍경은 바로 이 시기에 뿌려진 씨앗에서 자라난 결실입니다.